안녕하세요, 무직남입니다. 영화 관련 글을 읽다 보면 어려운 영어 용어가 참 많습니다. 들어보긴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뜻인지는 몰랐던 용어들, 지금부터 무직남이 정리 들어갑니다.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를 알고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독립되어 있는 에피소드를 묶은 단편집 스타일의 작품이란 뜻으로 영화뿐만 아니라 웹툰, 드라마에도 널리 쓰입니다. 김지훈 감독의 인류멸망 모고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펄프 픽션, 그리고 최근 아이유가 출연한 화제작 페르소나 또한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입니다. 한 편의 작품 속에 여러 소작품이 담겨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의 줄임말로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에 쓰인 배경음악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사운드는 비주얼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황에 맞는 OST는 관객의 뇌리에 박힐 명장면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나중에 제가 다룰 OST 관련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독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으로 배경음악이나 소품,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 미장센 등등이 모두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가 풍족한 작품들은 인위적으로 이야기 전달을 하지 않더라도 관객으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스토리 이해를 도와줍니다. 내러티브를 잘 담아내는 것도 제작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의 표시로 다른 작품의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한 것을 이르는 용어입니다. 프랑스어로 존경, 경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후배 영화인이 선배 영화인의 기술적 재능이나 그 업적에 대한 공덕을 칭찬하여 기리면서 감명 깊은 주요 대사나 장면을 본떠 표현합니다. 영화는 아니지만 얼마 전 발매된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에서 뮤지컬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를 오마주했습니다. 하나의 시퀀스를 카메라의 동선을 바꾸며 컷 없이 계속 찍은 단락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살인의 추억에 오프닝 씬이 있습니다. 이 씬에선 어수선한 살인사건 현장과 여러 인물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면서 관객을 실제 살인사건 현장에 온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흔하지 않은 표현 기법이라 새롭게 느껴지죠. 잘 연출한다면 몰입도 있는 씬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흔히 쓰이는 소재나 이야기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원래 인쇄에서 사용하는 연판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였지만 판에 박힌 듯 쓰이는 문구나 표현으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익숙한 내용 전개로 편안함과 친근함을 유도할 수 있지만 남발하게 되면 작품의 긴장과 몰입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을 위기로 몰아넣은 악당은 항상 수다스러워집니다. 그때 방심하는 틈을 타 위기에서 벗어나는 주인공, 다 예상이 됩니다. 공포영화에선 호기심 많은 등장인물이 꼭 먼저 죽더라고요. 이러한 익숙한 흐름 역시 클리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감독 자신의 분신이자 특정한 상징을 표현하는 배우를 지칭합니다. 그리스 어원에 가면을 나타내는 말로 외적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하는데요. 배우는 가면, 감독은 가면을 쓴 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우삼과 주윤발, 봉준호와 송강호, 홍상수와 김민희까지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페르소나를 통해 100% 영상에 담아내면서 최고의 시너지를 내게 됩니다. 이 덕분에 탄생한 걸작이 한둘이 아니죠. 오우삼, 주윤발의 영웅본색, 곽경택, 유호성의 친구, 김성수, 정우성의 비트, 류승환, 류승범의 베를린, 스티븐 스필버그, 톰 행크스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등이 있겠네요. 영화 속 프레임 안에 의도적으로 세팅된 모든 시각적 요소로 조명의 밝기나 의상의 컬러, 소품 배치, 배우의 움직임, 카메라의 각도 등 사소한 것들까지 포함합니다. 제한된 화면 안에 시각이라는 감각만을 통하여 얼마만큼의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 K는 미장센 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작품인데요. 이 장면에서 컵과 약물을 포커싱하면서 누워있는 여성의 자살을 은유합니다. 현재로선 보편적인 연출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프랑스어로 각각의 것들을 적절하게 이어붙여서 스토리가 있는 하나의 내용으로 만드는 기법입니다. 여러가지 숏들을 이어붙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구소련의 영화 감독이자 일혼가였던 쿨레쇼프는 몽타주 실험을 통해 숏의 결합에 따라 배우의 심리적 상태까지 바꿀 수 있다는 쿨레쇼프 효과를 주장합니다. 남자의 모습이 나오는 숏 다음에 죽은 여인의 숏이 나온다면 슬픔을, 음식이 나온다면 배고픔을, 매력적인 여성이 등장한다면 성욕을 의미하면서 숏과 숏의 결합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영화의 전개와는 무관하지만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켜 의문이나 혼란을 유발하는 장치로 복선의 정반대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처럼 등장하지만 줄거리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죠. 이를 가장 잘 활용한 감독은 서스펜스의 거장 히치콕인데 그의 대표작 사이코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수상한 여인이 급하게 돈다발을 신문지에 싸는 장면이 나옵니다. 관객은 저 돈다발의 출처를 궁금해하면서 이야기의 흐름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날 때까지 돈다발은 다시 등장하지 않고 관객들의 기억 속에서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됩니다. 스토리에서의 비중은 없지만 관객을 긴장하게 만드는 장치로 활용됩니다. 굵직한 영화 용어의 해설이 끝이 났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셨나요? 이 중 7개 이상을 아시는 분들은 영잘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직남이었습니다.